자,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아, 잘못했다. 쉣. 미안해. 잠깐만. 그 혹시 학교에서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스팀라이트 일단 먼저 하고 있니? 구강 먼저 하고 있는 거죠? 네. 모의고사는 아직 안 했고? 네. 오케이. 시다 22번부터. 이번 모의고사를 제대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6월 모의고사 자체가. 그래서 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쓰여있는 요지 제목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먼저 읽고 한번 가보자. 자, 보시면 Find someone who can help you recognize your blind spot 이렇게 나왔는데 해석을 좀 보자면 당신의 맹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누군가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맹점이라고 나왔는데 맹점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약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약점이라고. 그러니까 너가 보지 못하는 것 이라고 보니까 약점이랑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고 다시 보니까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가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뭔가 좀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동료를 좀 찾아라 뭐 이런 거겠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Personal blind spot. 자, 개인의 맹점들은요, are areas 어떤 영역들이에요. 어떤 영역이냐? 대절 이해하는 영역인데. They're visible to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 not to you. 너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방금 내가 말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이제 이 개인적인 맹점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이런 자료를 여러분이 딱 받았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 만드는데 안 어려워 보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주 세세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글씨체라든가 뭐 이런 거 띄어쓰기 엔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맹점인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맹점이란 건 뭐다? 나는 못 보고 딴 사람은 볼 수 있는 거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개념 설명 먼저 하는 거다. 개념 설명. 자, 이어서 한번 볼게. The developmental challenge of blind spots. 그래서 맹점의 그 발달상의 문제가요. 이 챌린지가 주어있기 때문에 이 수일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맹점이 가지고 있는 발달상의 문제는요. 대절 이하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That you don't know. 너가 모른다는 거야. What you don't know. 네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야 이거 내가 자료 만들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만들었어. 근데 이제 이거 만들 때 그냥 되게 힘들었다? 이 정도로만 내가 만약 말한다면은 뭐가 힘든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막 이런 뭐 엔터를 치고 뭐 글씨 크기 뭐 조절하고 이런 띄어쓰기 조절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됐어요? 또는 다르게 비유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변형 문제를 드려요. 변형 문제를 드려서 너네가 막 문제를 풉니다. 너네가 틀린 것들이 있어. 그럼 틀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분석을 해주겠죠. 너는 어휘가 부족하다. 너는 어법이 안 된다. 영작이 안 된다. 연습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게 보이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정훈이가 정훈아 너의 약점이 이거야. 나는 이게 보이는데 너는 너의 약점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이걸 모른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like that area. 자, 그 부분과 같이 어떤 부분이냐? In the side mirror of your car. 그러니까 당신의 차의 사이드 미러 옆에 그 백미러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드 미러 속에 있는 그 부분처럼 where 어떤 부분이냐? 관계부사 나왔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죠. You can't see that truck. 너가 트럭을 볼 수 없대요. 너가 트럭을 볼 수 없는 그 너의 차의 사이드 미러 속에 있는 그 부분과 같이. 근데 어떤 트럭이냐? In the line. 잠깐만, 좀만 옆으로 할게요. 좀 잘렸네요. 미안. 오케이. 자, 다시. 그래서 그 이제 그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차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옆 차선에 있는 그 너가 그 트럭을 볼 수가 없는 그 사이드 미러 속에 있는 그 부분처럼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있을 때 사이드 미러가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거울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옆 차선에서 이제 오는 자동차가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약간 좀 이제 이 뭐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 트럭이 이렇게 뒤에서 오고 있는데 이 사이드 미러에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 트럭은 실제로 실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개인적인 맹점이라고 지금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실제로 존재하지만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상황. 딴 차는 알 수 있겠죠. 이 바로 뒤에 있는 차라든가 옆에 있는 차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렇게 트럭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얘가 보이는데 나는 얘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개인적인 그런 맹점은요, can easily be overlooked. overlook이라는 건 간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쉽게 간과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Because 뭐 때문이냐? You are completely unaware of their presence. 자, be aware of가 나오면 원래 뭐뭐를 알고 있다라는 뜻인데 on이 붙었으니까 뭐뭐를 모른다는 뜻이야. 됐죠? 그러면 당신이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입니다. 뭐를? 그들의 존재를요.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맹점들이 간과될 수 있다. 쉽게 간과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다시 한번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모르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안 보이니까. 됐어?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They can be equally dangerous as well. as well은 그냥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똑같이 위험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들은 뭐냐면요. 위에서 말한 개인적인 맹점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맹점. 이 개인적인 맹점 그 위에서 말한 어디냐? 여기 있네요. Personal blind spot.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또한 위험할 수도 있다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자면 that truck you don't see. 자, 너가 보지 못하는 그 truck, it's really there. 그거는 실제로 거기에 있어. 너는 보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있단 말이야. So, 그러니까 are your blind spots. 이게 주어 동사 도치된 건데요. 이게 so 동사 주어거든요. so 동사 주어. 뭐냐면 그냥 짤막하게 할게요. so 동사 주어는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보통 동사는 뭘 쓰냐면요. 대동사를 씁니다. 대동사. 동사를 대신하는 거. 즉 do를 쓰거나 비동사를 쓰거나 조동사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예시 들어줄게요. 쉽게. 예를 들어서 뭐야? 깜짝 놀랐네. 벌레 시킨 거지. 은서 빨리 적어먹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만약에 he plays soccer well 이런 쉬운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그는 축구를 잘해. 그럼 이거를 나도 잘해 하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는 me too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me too라는 표현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o do I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so do I. 됐어? 그럼 여기서 do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앞에 play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라는 대동사를 쓴 거고 나 또한 잘해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I라는 걸 쓴 거죠. 됐어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고 나 또한 그러하다고. 됐어? 나 또한 그러하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축구를 잘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그녀도 잘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so, does, she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됐냐? 만약에 여기서 조동사가 나왔다 쳐봐. 조동사 he can play soccer. soccer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는 축구할 수 있어. 그녀도 할 수 있어. so, can, she가 되는 거야. 조동사는 조동사. 됐어? 비동사는 비동사. 어렵지 않지?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은 정말 거기에 있고요. 너의 맹점 또한 거기에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말을 이제 대신하는 거죠. 여기 비동사 나왔으니까 비동사로 받아주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이어서 보자면 just because you don't see them. 자, 그저 너가 그것들, 그 트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맹점을 말하는 거야. 맹점들. 너가 그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doesn't mean 여기 주어로 쓰인 거였네요. 미안. 이 덩어리가 주어입니다. 주어. because인데 주어 역할하고 있는 조금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가 그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은요. 절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doesn't 온 거예요. 없다는 것은 doesn'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대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They can't run you over. 그러니까 너가 그것이 너를 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너가 그걸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추억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나는 이 사이드 미러에 안 보이니까 그럼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막 이 추억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차선을 바꾸면은 그러면은 여기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게 안 보인다고 해갖고 여기에 얘가 없다는 게 아니야 이 말 하는 거잖아. 그냥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얘가 없는 게 아니잖아. 없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차선을 변경하면은 얘가 나를 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빵 하고. 이해돼요? 뭔 말이지? 지금 요 내용 이해됐어요? 주은이 오케이? 네. 아니야 오케이 아니죠. 대답이 늦었어. 바로 나와야지 대답이. 네 이건 모른다는 거야. 모르면 모른다고 진짜 알아? 50. 아이 50%는 모르는 거야. 그지야. 다시 봐봐. 그러니까 이 글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그 비유를 해볼게. 내가 여기서 눈을 감을게. 자,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내가 눈을 감으면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럼 니네는 다 이 자리에 없는 건가? 너네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니잖아.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너네는 실제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잖아, 전부 다. 됐어? 이게 뭐라고? 나의 개인적인 맹점이라고. 나의 개인적인 맹점.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눈을 감는다고 쳤을 때 여기 이 교탁이 있어. 이 교탁이 있는데 내가 눈을 감으면 어쨌든가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럼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내가 여기 안 부딪히나? 아니잖아. 얘는 실제로 여기 있지?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니까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걸어가면 얘한테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자동차를 봤을 때 내가 차 안에서 사이드 미러를 봤어. 옆에 자동차가 오나 근데 이 자동차가 안 보여. 트럭이 안 보여. 그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셈인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 나는 없다고 생각해서 내 개인적인 맹점 때문에 나는 없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데 얘가 와서 나를 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그러니까 네가 볼 수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게 아니다. 걔네가 그 트럭들이 너를 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반대로 말하면 너를 쳐버릴 수 있다고요. 됐어 이제?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갈게. 자 이해 안 되면 반드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내용. 자 다음 페이지 보자면 This is where you need to enlist the help of others. 자 이것이 뭐뭐 하는 곳에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직역을 하자면요. 이 this is where가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뭐뭐이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강조구문처럼 이게 바로 뭐뭐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너가 need to 미안. 자, you need to enlist the help of others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나는 안 보이지만 딴 사람은 보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내 뒷좌석에 앉은 사람. 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야 뒤에 차 온다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바로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개인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의 학습에 있어서 모든 약점을 내가 다 알고 어떻게 공부하면은 내가 성적이 잘 나오겠구나 이거를 다 알고 있어. 그럼 학원을 왜 다녀? 다닐 이유가 없죠. 그거에 맞춰서 학습하면 되지. 근데 뭐야? 모르잖아. 내가 지금 정확하게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개인적인 맹점을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학원 다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 다닐 필요가 없죠. 그죠? 자, 다음 봐봐요. 좀 올릴게. You have to develop. 자, 당신은 발달시켜야 한답니다. A crew of special people.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일원들, 그러니까 어떤 동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특별한 동료들을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이제 개발한다, 발달시킨다는 어떤
인간 간의 관계를 발달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발달시킨다는 거는 그냥 새로운 친구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특별한 동료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냐 who are willing to 우리를 괴롭혔던 willing 또 나왔다. 저놈의 willing 언윌링 아니야. 알았지? 자 be willing to 동사 원형하면 기꺼이 뭐 하는 거지? 기꺼이 hold up 들어줄 사람이야. that mirror 그 거울을. 그래서 거울이라고 표현한 건 뭐야? 그 사이드 미러. 아까 사이드 미러 얘기했잖아. 그 거울을 들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이제 그 누군가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특별한 동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즉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너의 개인적인 맹점을 찾아줄 동료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계속 이어지는데 who not only know you well enough to see that trouble 그 트러블을 보기에 충분히 잘 너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덜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who care enough about you 그러니까 너를 좀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를 좀 여기서 care about은 그냥 아끼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아끼다 보살피다 너를 아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를 충분히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To let you know that is there. 그것이 그곳에 여기서 그것은요 그 트럭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트럭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를 너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즉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에게 그 트럭 저기 있어라는 걸 알려주기에 충분히 너를 아끼는 그런 동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3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 이거를 트럭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너네 그 학생들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학생이 왔어. 상담을 해. 근데 본인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학원에 오는 거다. 즉 개인적인 맹점 때문에 오는 거다 라고 한 거야.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본인의 약점과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인 맹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학원에 온 건데 해결받고자 학원에 온 건데 그러면은 얘한테 얘의 진정한 그런 개인적인 맹점을 잡아주려면 학원에 있는 선생님은 어때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뭐다? 그 맹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다? 그 친구에 대해서 그 맹점을 보기에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문이가 쌤한테 와서 쌤 저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쳐봐. 근데 내가 너에 대해서 쥐뿔도 몰라.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너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뭐 얘 잘 되든 말든 뭐 이 어때라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뭐 내가 굳이 그런 개인적인 맹점을 잡아줄 필요가 없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되는 그런 사람을 특별히 동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내용 이해됩니까? 전부 다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글이 이제 요지나 주제나 제목적으로 내기에 괜찮은데 일단 구조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처음에 도입부부터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이 영어로 쓴 표현들이 바로 핵심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하면요. 너네가 이 글을 요약 연습을 한다고 치면은요. 여기에 있는 영어 정도만 연습해도 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됐죠? 이 영어랑 한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이걸 한번 테스트를 볼까도 좀 일단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 쭉 나와 있고 요진이 결론이 마지막에 나와 있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픽은 요양추론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지칭추론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칭추론. 여기서 지칭추론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얘들아 뭐 희나 이세다가 밑줄 5개 쳐놓고 뭐 다른 거 골라라 이런 지칭 추론이 아니에요. 그 지칭 추론이 아니라 밑줄 내용 추론에 가까운 거야. 밑줄 내용 추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게 다 어떤 뭐 추억이니 뭐니 막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를 이제 내는 그런 밑줄 내용 추론으로도 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괜찮을까?
뭐 그냥 이건 예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놓는 거야. 여기에다가. 그 거울을 기꺼이 잡아줄. 그럼 여기서 거울을 잡아준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그 개인이 보지 못한 것, 즉 개인적인 맹점을 알게 해주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유적인 말들을 내가 잘 파악하느냐,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서술형으로 내기도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2번 마무리하고 다음 2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24번 보면 이제 원래 제목 문제로 나왔었고요. 이게 원래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쓴 버전이 있는데 보시면 The history of ancient inventions continues to be discovered 이렇게 나왔는데 고대 발명품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내용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Many inventions, 많은 발명품들은요, were invented, 발명됐답니다. Thousands of years ago,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발명이 됐대요. So, 그래서 it can be difficult, 가주어 진조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뭐를 투부정사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To know their exact origins. exact는 정확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것들의, 즉 많은 발명품들의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것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식기세척기 이런 거 있잖아. 식기세척기가 되게 최근 아이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과서 본문에도 나왔었는데 아무튼간 자 때때로 과학자들은 발견한답니다. A model of an early invention을요. 그러니까 그 초기 발명품의 모델, 그러니까 모형이겠죠.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대요. 그리고 from this model, 그 모형으로부터요. 그들은, 즉 과학자들은 can accurately tell us,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줄 수 있답니다. 뭘 말해줄 수 있느냐? 이 두 군데가 직접 목적어인데요. How old it is, 그것이, 즉 그 발명품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where it came from, 그 발명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인지, 출신이 어디에서 온 건지 이런 거를 알려줄 수는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그 골동품 마냥, 그러니까 초기 발명품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왜 예를 들어 컴퓨터라고 치면은 컴퓨터가 초창기에는 겁나 컸거든요. 지금은 뭐 본체 하나가 뭐 이만하잖아. 근데 초창기에 무슨 너네도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뭐 애니악이니 막 이런 그런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처음에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 이 강의실보다 컸을 거예요. 컴퓨터가 엄청 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초기 모형을 이제 보고 이게 이제 컴퓨터의 초기 모델이니까 그 모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모델로부터 이제 뭘 안다?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 컴퓨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러니까 컴퓨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그 컴퓨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걸 이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나왔으니까 이 문장 되게 중요하겠죠? 잘 보세요.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가능성이 항상 있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된 나왔는데 여기 쓰여있다시피 대시 동격입니다. 동격이 됐으면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위치라는 형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치로 쓰면 안 돼요. 뒷부분이 완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팁에도 쓰여 있는데요. 뒷문장을 보시면 In the future, other scientists will discover an even older model. 이렇게 주어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어. 삼형식이죠? 삼형식에 완전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동격 접속사 대시 맞다라는 겁니다. 위치로 못 써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항상 있었냐면 미래에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할 가능성이야. 뭐를 발견하는데 훨씬, 이거 비교급 강조 표현입니다. 심지어 아니에요. 훨씬 더 오래된 모형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Of the same invention. 똑같은 발명품에 대해서.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컴퓨터 초기 모형을 발견했어. 발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봤더니 예를 들어 이 컴퓨터 초기 모형이 만약에 1890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번 가정해볼게. 그럼 이제 우리가 컴퓨터의 역사는 대충 한 100 몇 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발견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막 인도에서
이것보다 더 오래돼 보이는 이 컴퓨터 같은 게 이제 보이는 거야. 컴퓨터 초기 모형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얘를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1700년부터 쓰였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면 컴퓨터의 역사는 300년이 넘었다. 또 이렇게 정정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말했던 건 우리가 어떤 초기 모델을 발견하면 그 초기 모델에 대한 각종 정보, 이 출처라던가 얼마나 오래되는가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견을 하다 보면은 그 발명품의 더 오래된 버전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그에 대한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이 바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이게 바로 주제문이에요. 이 문제는. 자, 주제문은 항상 중요하죠. 빈칸으로 내든 지금 뭐 however 나왔으니까 연결사로 내든 간에 뭐 순서로 내든 삽입으로 내든 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최소 여러분이 주제문 정도는 영작 연습을 하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In fact부터. In fact, 사실은 we're forever discovering. 우리는 영원히 발견하고 있어요. 계속 발견을 할 거랍니다. The history of ancient inventions. 고대 발명품의 역사를. 아마 이 인류가 계속 될 때까지는 계속 발견을 하겠죠. 계속 새로운 발견이 나올 수도 있고요. An example of this. 이것의 한 예시는요, is the invention of pottery. 이 pottery가 이제 그 도자기인데, 이 도자기라는 발명품이랍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약간 전기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도자기, 그러니까 도자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생긴 게. 무슨 뭐 이런 모양의 도자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런 모양의 도자기가 있을 수도 있고, 많잖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도자기는 어느 나라의 몇 년도가 가장 원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1200년도가 뭐 원조다. 이런 모양은 뭐 이런 모양은 뭐 1300년이 뭐 원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발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그 용어가 기억 안 나네. 이런 거 발견한 사람, 고고학자라고 하지, 참 고고학자. 이런 고고학자들이 있잖아. 그럼 고고학자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발견을 해. 근데 이 비스무리한 모형, 약간 조금은 이렇게 얘보다는 얄쌍하지 않은, 근데 모형은 비슷한 이런 거를 찾았어.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얘도 1100년인 거야. 그럼 이제 또 역사가 바뀌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인간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발견을 할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갖고 이제 예시를 드는 건데요.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여기 딱 나왔네. 아파로지스트, 고고학자들 딱 나왔네요. 고고학자들은 믿었답니다. 대절 이하를요. 도자기가 처음에 발명되었다고 믿어졌대요. In the Near East. 그러니까 여기서 Near East가 이제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대 이란 쪽의 근처를 말한답니다. 어쨌든 그 근동 지역에서 발명되었다고 원래는 믿었었대요. 여기 나와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곳이냐? where라는 이제 관계부사 나왔는데 they had found pot. 그들이 팥을 발견한 거예요. 팥이 도자기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항아리 같은 거. 어떤 항아리냐면 dating back t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date back to가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는 뜻이야.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 그러니까 기원전 9000년이래. 오씨 겁나 오래됐네. 그러니까 기원전 9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자기를 이제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견한 근동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헤드 PP 대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뭐냐? 당연히 발명한 것 이전에 발견을 했을 테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다고 이제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근데 반전이 있겠죠.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원래는 도자기가 기원전 9000년의 근동 지역에서 처음 발명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있겠죠. however 나오죠. 그러나 1960년대에 더 오래된 도자기 무려 기원전 만년, 얘보다 더 오래됐죠. 기원전 만년짜리의 그 이제 더 오래된 도자기가 발견됐다는 거야. 일본의 혼슈라는 섬에서요. 그럼 이제 또 바뀐 거죠, 역사가. 이어서 보자면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자,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답니다.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야. 동격 접속사 대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which로 바꿔 쓸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In the future, 미래에 archaeologists 고고학자들이 will find even older pots. 훨씬 더 오래된 도자기를
발견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somewhere else. 다른 어딘가에서.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의 구조는 어떠냐면요.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예시가 나오는 뭐 이런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글의 큰 주제는 이 글 전체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사실 이 첫 문장이 그냥 주제문에 제일 가깝긴 해요. 글 전체로 따졌을 때 여기가 이제 주제죠. 여기가 주제문에 가까운데 여기에서 이제 however 하면서 이 however 부분은 주제를 좀 뒷받침해주는 근거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여기 on example부터는 당연히 예시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예시 문장과 이 근거 문장의 패턴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어떤 발명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명품이라는 말 대신에 도자기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는 되게 똑같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요 순서로 잘 나와요. 순서 문제. 그래서 글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 글을 3등분하면 되거든. 3등분. 딱 3등분 했을 때 처음에 주제를 말하고요. 그 주제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 근거와 비슷한 예시를 말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거의 내용과 예시의 내용이 비슷해. 이 두 내용이 비슷한 거야. 사실상 같은 패턴이었잖아. 지금 이 패턴 마지막 문장이 또 나왔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느냐? 주제 문제를 주고 이 근거와 예시를 이제 어떻게 순서를 배열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내기에 괜찮은 지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단계 글의 구조 분석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뭐냐면 과거에 만들어진 발명품들의 정확한 기원을 아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야? 계속 발견을 하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계속 발견을 하다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초기 발명품을 발견을 했어. 이게 기원전 언제 거다. 발견을 했지만 실제로 뭐다?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더 오래된 걸 발견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끝나지 않는 경쟁 같은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부분. 여기가 바로 뭡니까?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다. 어쩌고 나와 있죠? 이게 아까 어디 부분이야? 이게 요 부분이 잠깐만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 임팩트 부분. 여기죠. 주제 재진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가 똑같은 패턴이고 요약 결론이 또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순서 추론이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글의 순서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빈칸 추론으로도 낼 수 있는데 만약 빈칸 문제로 낸다면 낼 만한 부분 주제 재진술, 주제 결론 셋 중에 하나에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도 요 영어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어쨌든 글의 구조화를 한 거니까요. 문장 삽입으로 내기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글의 구조를 보면 주제, 설명, 재진술, 예시, 결론 무려 5단 구조로 돼 있거든요. 글의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꼽사리로 낼 만한 게 되게 괜찮다는 거죠. 이런 부분. 이런 게 보통 이제 삽입으로 잘 나와요. 얘가 삽입. 보통 재진술이 삽입으로 제일 잘 나옵니다. 재진술이. 아까 임팩트하고 나왔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 됐나요? 자, 다 되셨으면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